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 시민사회는 정부를 향해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 지원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미군 기지 캠프 KC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요구사항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동두천 시민이 미군의 출근 시간에 맞춰 1인 시위 중입니다. 1인 시위 장소는 동두천의 중심을 차지한 미군 기지 캠프 KC. 동두천시 애양 동지회 회원들이 미군 기지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호소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땅바닥이죠. 사실 지금 상가가 이게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보상을 해줘야지 여기도. 왜? 여기는 70년을 공짜로 쓴 거예요. 공짜로. 한때 동두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했던 미군 기지. 당연히 동두천의 지역 경제는 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미군 이전 계획으로 2만 명이던 미군은 4천 명으로 줄었고 지역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미군이 떠났어도 미군 기지는 여전히 지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이에 동두천 시민사회는 총걸기 대회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미군 기지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캠프와 접촉하는 등 그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생한 거에 대한 보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떠나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 들었으니까 그 여야 후보들한테 동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거죠. 공약집에 이제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안 되면 여기 미 이사단이 오전에 출근하는 걸 출근길을 막을 계획이에요. 동두천 시민사회는 장기 미반환 공여지 지원 특별법 제정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민사회의 바람이 대선 후보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이번 주말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는데요. 윤서구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에게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2002년을 시작으로 1회를 시작으로 지금 24회째를 맡고 있는 축제고요. 경기 북부나 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축제로는 굉장히 오래된 축제입니다. 제 24회 의정부 음악극 축제는 총 24개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소개될 거고요. 그리고 관객 참여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시민들이 함께 공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가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예총산하의 국악협회, 음악협회, 그리고 의정부 안에 있는 경미대, 신안대 고인예술과 학생들이 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몇 개 있습니다. 사슴 코타코의 재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전래동화 선녀나무꾼을 모티브로 나무꾼에게 선녀의 목욕 장소를 알려준 사슴 코타코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관객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해서 함께 그걸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작품 말고도 또 야외 작품으로는 객석 위로 올라온 관객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맞는 나라의 곡을 연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공연 외에도 다른 아르츠 마켓이라든지 먹거리 장터, 그리고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부대찌개를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해 있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보고 드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극장 로비와 대극장 바깥쪽 야외 공간에 있는 야외 무대를 좀 꾸밀 예정인데, 로비와 야외 무대는 시간을 좀 간격을 둬서 다양한 무료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가볍게 찾으셔서 이곳저곳 둘러보시면 볼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경기도당 의정부시 앞 선거 연락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과 이영봉 경기도 의원 등 지역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이 함께했는데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혜 의원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압도적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양주시 고읍동 선거연락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출정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기영, 동두천, 양주, 연천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권과 당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는데요. 김 의원은 양주가 바로 서야 경기 북부가 커지고 경기 북부가 커져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준비된 리더라며 양주의 변화와 경기 북부의 도약은 김문수가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진짜 대한민국 재외국민위원회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이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세계 각지의 우리 동포들에게 계엄 이전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국민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부동산과 철도 관련 공약들을 내놓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주택을 임기 내 몇백만 호를 공급하겠다, 또 GTX 신규 노선을 어디에 놓겠다 하는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실현하기 어려운 숫자나 구체적인 표현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4기 스마트 신도시 조성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GTX 노선 착공과 연계해 신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과 월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의 주거 공급을 강조합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과 1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세제 완화로 민간 건설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도 공약으로는 GTX를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중심 주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청년 임대주택 확대와 수도권 GTX 연계 교통망 개선으로 주거비와 이동성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공약에서 주택 공급량이나 철도 노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GTX 노선이라든지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그 공약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경우 집을 많이 짓겠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은 공통 방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무리했던 공약의 학습 효과이고 부동산을 선거 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 공급을,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GTX 연계 여부는 수도권에서 유권자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포천시가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교육급여를 받지 않은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 다문화 가족 자녀가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치과 주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구강 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했습니다. 구강 건강 증진과 평생 건강의 기초 형성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예방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소속 학교를 통해 참여 방법과 진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양주시 도시텃밭 농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농부학교는 올 10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격주로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쌈 채소, 과채 등 다양한 작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의 생태순환을 배우며 탄소 중립 운동도 실천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심 속 생태계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지난 15일 가평군에서 개막했습니다.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선수 약 14,000명이 참가해 17일까지 2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개회식은 이날 자라섬 중도에서 열렸으며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기수단 대회기 개양, 환영사와 대회사, 선수 심판 대표 선서, 성화 입장, 점화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 일정과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경기 관람은 무료입니다. 지난 4월 신안산선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기도가 해당 터널과 같은 공법이 적용된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209 103정거장 터널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설계 및 시공상의 안정성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점검에는 토목 구조와 토목 시공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점검 결과 모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 중 계측기의 변이값도 관리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는 신안산선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강화된 안정성 확보 방안을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숨은 애국지사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기록된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는 1,531명으로 전체 지정 인원의 8.3%에 불과한데요. 도는 용역을 통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참여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 참여자 관련 문헌 조사와 참여자 개인별 공적서 작성 및 서훈 신청, 참여자 발굴 관련 학술회의 개최 등인데요. 용역은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여름철 하천 범람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경기도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 분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 대응을 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하천과 자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자체 상황실은 근무반을 편성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현장 위험 요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군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 이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하천변 출입구 통제 등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섭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기 전까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